영업을 하려고 숨을 참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고 숨을 참고, 방송을 모나지 않게 하려고 숨을 참고, 우리 팀이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숨을 참고. 이건 정말 숭고한 일이에요. 근데 숨을 쉴지 모르면서 숨을 참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언제 숨을 쉬나 봤어요. 언제 숨을 쉴까? 저는 인간이 숨을 쉴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알아냈어요. 사람이 언제 시간이 빨리 가냐면요, 재밌는 거 할 때. 근데 재미는 웃기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중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만한 일이든 집중할 만한 사람이든 집중할 만한 장소에 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거. 그걸 할 때 인간의 영혼이 숨을 쉰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해야 할 일만 너무 하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우리에게 공황 증세가 나타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중간중간에 숨을 쉬자.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그 건강한 이기가 최대의 이타주의자가 될 것이다. 근데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되어서 난 너무 억울하고 주변 사람은 언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왜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난리야? 엄마가 좋아서 했잖아. 엄마가 좋아서 시켰잖아.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야단이야? 엄마가 다 좋아서 그 난리를 쳐놓고. 그리고는 내 인생이 날아가는 느낌인 거야. 그럼 내 인생 뭐지? 난 나이는 다 먹어버렸고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내 젊은 날은 지나갔고 나는 뭘 원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하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숨이 어떤 거예요? 나는 이거 하면 시간 참 빨리 가더라.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노래가 아닌가. 노래할 때. 음악이나.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제가 건강하게 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대단히 내가 아프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제가 첫 아이를 임신을 하면서 제 직업이 원래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 친구들이랑 피디님한테 그랬어요. 애기 낳고 빨리 올게. 그런데 그 사이에 애를 둘을 더 낳아가지고 시간이 벌써 5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지나서 나는 다시 개그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방송도 물론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저는 개그 무대가 너무 그립고 내가 정말 잘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잘했지. 너무 맞아. 진짜 잘했지. 분장이 너무 하고 싶어. 바보 분장이라고. 머리 대머리 분장. 대머리. 골룸. 아니 막 그러면서 집에서는 숨을 쉬었구나. 너는. 희열을 느낀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분장하면서. 근데 집에서는 일단은 아무 얼굴도 아니지만 좋지 않은 얼굴로 있지만 뭐 분장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개그를 쉰 지 5년 됐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하면서 지금 내가 케어하는 것도 바쁜데 알잖아요. 개그 회의하려면 일주일에 4-5번 나가야 되는 거. 독박 육아하면서 그게 가능할까? 아무도 나랑 같이 짜려고 하진 않겠지. 아 진짜 천상 개그맨이다. 아 진짜 정말. 천상 개그맨. 그게 확 와닿았었어요. 정말 이기적이어도 된다라는 말. 남편 앞에서도 이렇게 안 우는데 처음 본 남자 앞에서 이렇게 우니까 아련하게 보는 것 봐. 왜 이렇게 아련하게 보면 그러니까 어떡해. 진짜 개그맨 아주 마무리를 이렇게 아 너무 웃겨. 일단 번호 좀 줘봐봐요. 난리 났다. 야 여기 있는 지금 관객분들이 빵빵 터졌어. 자기야. 너의 그 짤막한 개그에. 물질에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물마중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물마중이라고 해녀분들이 나이가 70, 80대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3-4시간을 캤어요. 그러면 소라 같은 건 30kg, 50kg예요. 근데 물 속에서는 큰 사고가 안 나요. 언제 사고가 나냐면
그걸 들고 이 갯바위를 나올 때예요. 아. 자, 힘들죠? 무겁죠? 미끄럽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넘어져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거기서 뭐 치아도 막 상하고 뭐 무릎도 깨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물마중이라는 걸 나가요. 가족이나 누군가가 나가서 그거를 그때 들어주는 거예요. 귀엽다. 이걸 물마중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배우고 있는 그 바닷가에서는 이 물마중을 나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해녀분들이시고 70대 막 이러시니까 남편이 안 계시거나 계신데 아프거나 있는데 사이가 좋지 않거나 모든 악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연로하신데 혼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습처럼 막 하고 싶으니까 미리 가서 그걸 이제 물마중을 해드려요. 엄청 좋아하시네. 그거 좋다.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물마중을 하고 저쪽에서부터 그 빨간 태왁이 주황색 태왁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해안가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 드려요. 그러면 그걸 볼 때 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피가 타. 그리고 그때가 너무 고맙대요. 저는 이게 뭐가 이렇게 고마울까? 뭐 이것을 좀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좀 들어드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 때 이 시기가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나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의 물마중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구나. 거기에서 이렇게 손 들어주면 그럼 저기 바닷가에서 저 무거운 거 끌고 이렇게 쭉 오는데 너무 그 힘이 되는 거예요. 피가 네. 따뜻해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거거든요. 집에 오면 집에 오면 어떻게 해? 소리를 항상 물마중. 항상 물마중을 해. 힘들어. 집에 들어. 항상 세레모니. 아유, 귀여워. 아유 졸려. 아유 졸려요. 지금 강아지는 아유, 졸려. 졸린데 집사님이 더 아유 똑같이 졸려요. 생기셨네. 지금 강아지는 졸려요. 왜 이렇게 닮으셨어? 우와. 그러니까 저렇게 물마중을 막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갈 때 조심히 가라고 강아지는 또 쳐다보고 있거든. 늘 그리워해주고 늘 환영해주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 어떻게 맨날 이렇게 환영을 해줄까? 어떻게 저렇게 물마중을 나가줄까? 그래서 사람들이 반려견을 좋아하고 많이 집으로 입양하고 함께 가족처럼 사는구나. 그래서 물마중 하면서 이렇게 더 고마워하시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친해지고 그럼 나오면은 이렇게 해삼을 이만한 거를 주시더라고요. 하루에 15번 정도 안아주면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녹는데요. 네. 서로를 한번 안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의 슬픈 기억은 근막에 저장된대요. 그래서 많이 슬프거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굳는 거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좀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수고했어. 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정말 진심으로 괜찮니?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괜찮니? 괜찮아. 배고픈 요리사라는 말이 있어요. 남한테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남이 보고 좋아하니까 자기가 먹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고 너무 웃으니까 자기가 같이 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웃음을 주려고 하다가 난 슬퍼졌고, 남을 소통하려고 하다가 나는 불통이 됐고, 남을 배부르게 하려고 하다가 나는 밥대를 놓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해 주시고 돈도 받고 웃고 그러다 보니까 강연을 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니, 강의가 뭐가 힘들어? 누군가가 내 강의 듣고 좋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해. 그래서 한 달에 43번까지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하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그렇지. 그냥 내 일이 이런 일인데 그렇지. 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창피하게. 그러다가 어떤 신부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상담 받아보래요. 나이가 되게 많으셨어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재미있게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저는 사는 게 재미있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탁 눈을 감으시더니 한마디를 탁 하셨어요. 침묵을 배워 그러시더라고요. 침묵을 배우래요. 강사입니다. 재밌게 말을 해야 되는 강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사가 침묵 이런 걸 하면 어떡합니까? 사람 말에 힘이 뭔 줄 알아? 지식하고 침묵이야.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지식으로만 말을 해. 그러니까 술이 익어야 될 때 못 익어서 썩는 거야. 되게 짧게 말하는데 마음에 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침묵을 배울 수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래요. 소개해주겠대. 여행사 하시는 분 아니에요? 비행기 우와. 값. 프랑스 수도. 그래서 제가 그해 겨울 바로 프랑스로 갔어요. 오, 관계 대단하다. 저 같은 일반인들이 그냥 한 일주일, 한 달, 2달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데였었어요. 거길 딱 갔는데 낮에는 소침묵이라고 해요. 낮에는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저녁밥 먹고 나서는 대침묵.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낮에도 대침묵. 왜? 말을 못하니까 그냥 낮에도 대침묵, 밤에도 대침묵. 그냥 다 침묵. 일주일 동안. 네. 근데 이제 제가 맨날 이렇게 살았잖아요. 한 달에 막 40개씩 하면서. 근데 갑자기 말을 안 하니까 이게 편안한 게 아니고 불안하던 거예요. 더 멍해요. 마치 지금 이 사태가 생기고 나서 갑자기 쉬라는데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골에 와 있고. 아, 이게 뭐지? 일주일 지나니까 고요해지더라고요. 근데 포도밭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제 살아온 게 쭉쭉 보였어요. 저는 지금 말하는 직업을 갖잖아요. 저는 말을 한 번도 잘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요. 난 노래를 잘하고 싶거나 연기를 잘하고 싶었지 말을 잘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건 안 되지? 그래서 강연도 좀 잘 돼서 아이 그나마 그래 이걸로 살자. 그랬는데 왜 남들 모르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난 여기 시골에 말도 못하는데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남들이 보기엔 그럴싸할지도 모르겠지만 참 내 인생은 참 그러네.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위쪽에서 어떤 소리 없는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근데 이게 한 번 또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선명하게.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게 누가 말한 소리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내가 한 건지. 근데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엄청. 제 살아온 짧은 시간이 필름으로 툭툭툭 지나가면서 내가 너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온지 안다. 그때 힘들었고 그때 열심히 노력했고 그때 실수도 했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컨설팅을 해준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한 눈으로 누가 나를 봐주는 느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막 울고 정신질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프랑스 갔다 와서 좋아졌는데 이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중간에 여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좋아졌잖아요, 프랑스에서.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좋아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아는 걸로 내 몸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던 성과로. 나 옛날에 그렇게 딱 해봤어. 난 그냥 해. 근데 그게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수도원 갔다 와서 좋아진 컨텐츠가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바빠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저는 그 안에 있는 독소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화되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는데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빠른 효과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거거든요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사람. 근데 저는 그걸 그때 몰랐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과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너무 좀 창피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내 강연 듣고 본인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왔다 그러면 이 초췌한 얼굴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개인병원 갔어요. 재순세가 돼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정색 옷 위아래로 입고 컴퓨터를 앞에 두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어요. 젊은 분이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한 요 정도 톤. 근데 이제 그분이 제 눈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가 안 좋아서 왔어요? 어디가 안 좋아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왜 말을 이따구로 하시지? 말했다고 그렇게? 아니요. 속으로. 제가 소심해서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 저기 그 심장이 이렇게 걸레 짜듯이 쪼이고 제가 잠이 안 온 지 좀 돼서 왔습니다. 아유, 젊은 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요즘에 사람들 다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받아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심장이 쪼이고 잠이 안 옵니다. 심장이 쪼인다. 뭐야 이 반응은? 그러더니 다른 증상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조금 수치스럽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유 기왕 얘기하자.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아이가 어려서 좀 남아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이쯤에서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제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없애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계획 지금 바꿨습니다. 정말 이런 말이 여기까지 너무 화가 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참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근데 그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운명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곽봉은이라는 친구가 전화가 오고 문자가 띡 이렇게 와요. 창우가 나 요즘 너 텔레비 많이 봐. 언제든지 제주도 왔다가. 한 2주일 있다 또 연락이 와요. 창우가 사람들을 힐링시켜주느라고 넌 언제 쉬어? 언제든지 왔다가. 그래도 답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또 한 달 있다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이 되니까 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봉은아, 나 결심했다. 나 한 주간 제주도에 살 건데 내가 뭐 원하는지 알아냈어. 빌라도 싫고 리조트도 싫고 호텔도 싫고 나 다 싫다. 나 시골에 그 허르스름한 돌집 있잖아. 옛날 거. 사람 살다가 나간 거. 나 그거 좀 알아봐 주라. 답장이 바로 왔어요. 창우가 그런 게 제일 비싸. 완전 대반전. 반전이다. 다음 문자. 네가 개념이 없구나. 고향 떠난 지 30년 되니까 제주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가 전혀 모르고 있다, 야 창호가.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야, 왜 비싸냐? 시골 돌집인데. 지금은 매물이 없다. 그 나와 돈 터무니없이 비싸.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짜증나네. 아니 이놈의 인생은 뭔가 진정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정말 야, 그래 내 인생 이제 딱 결심했어. 나
살기로 했어. 그러면은 나 뭐. 인생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음. 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계속 말했어요. 나 이런 걸 원한다.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돌집. 돌집이? 원하는 돌집. 아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올라온 집이? 예. 어떤 게 나타났냐면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제가 계속 이걸 원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도로에서 한참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밭이 나오는 거예요, 언덕에. 근데 360도가 오름이에요. 꽤 넓은 땅이. 콩밭이더라고요. 그래서 콩밭에 딱 올라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콩밭에 소리가 와. 이건 방울뱀이고요. 그럼 방금 이건 방울뱀이고 그냥 아, 나는 거예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오름이고 와. 앞에 삼나무가 쫙 있고 너무 좋겠다. 네. 좋다. 그 순간 제가 아. 여기다. 아, 난 이런 데서 살다가 이런 데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 동생한테 말해요. 나 미안한데 여기에 집 지을 형편은 아니고 나 여기 캠핑카 좀 렌트해서 나 제주도 올 때마다 나 여기 좀 있게 해줄 수 있니? 그랬더니 아우 형 강연을 저희 와이프도 들었고 주변 사람도 듣고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일하다가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 공황장애 왔을 때 병원도 못 가고 티도 못 내고 그 언덕에 조그마한 차 안에서 7080 음악 30분 혼자 이렇게 듣고 뒤에 있는 오름을 1시간 오르고 내리고 6개월 하고 병원 안 가고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여기 있다 가라. 야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덕 중앙에 딱 올라왔는데 앞에 무덤이 크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캠핑카를 갖다 놔야 되는데 무덤이 제주도는 밭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맞아. 네. 그리고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죽어서 오는 좋은 땅을 내가 살아서 왔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리고는 이제 내가 제주도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3가지거든요. 첫 번째, 제주도 옹기 굽는 거. 두 번째, 해녀가 되는 거. 세 번째, 밤수씩 해서 따고. 아, 해병대 해녀? 네, 해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돌일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했던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래서 이제 3주 서울에 올라가서 엄청 열심히 일해야지. 감사하게. 그리고 제주도 내려와서 이거 해가지고 방송도 내가 하고 그래야지. 라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왔네요. 그래서 서울의 모든 강연이 다 날아가고 2달 동안 일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한 3주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진짜 인생 되는 거 없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아 그리고 정말 어쩌면 내 인생에 다시 오기 어려울 시기가 왔는지도 모른다. 삶도 너무 에너지를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삶도 6년 이렇게 7년 재배하잖아요. 그럼 그 땅에 휴지기를 줘요. 그 땅에 무엇도 심지 않아요. 근데 강연을 개발하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저는 오래 가기 힘든 일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 내 인생에 다시 오기 힘든 이 시기를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그리고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해녀도 하고 싶다. 근데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해녀 해녀가 하고 계세요?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나 해녀복 해녀복. 다 입고 해요? 네, 해녀복 입고. 저는 해녀의 물질이 강의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강연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따는 게 강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자연산 감정을 제가 따야지 강의를 잘한 거예요. 관객의 마음 저 깊숙한 곳을 따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있는 깊숙한 곳에 아이의 마음을 따야지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그게 괜찮은 아내고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사장님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질하고 너무 똑같아요.
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숨을 참아요. 참아야 돼.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참아야 해요. 자기의 숨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저 사람 마음 깊숙한 곳을 결코 따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 사람 마음 깊숙한 곳 따고 싶다? 그러면 숨을 더 참아야 돼. 근데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숨을 참으려면 숨을 잘 쉴 줄 알아야 돼. 숨을 쉴지 모르면서 숨만 참으니까 병이 온 거예요. 그렇지. 제가 디스크 수술하는 날 저희 누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호가 제가 디스크 수술하고 이제 전신 마취 뭐 하고 막 이렇게 마지막 정신이 있는데 누나가 연락이 온 거예요. 누나 중에 한 명이. 장호가 너 지금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데 오늘 누나가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누나가 사실 요즘 많이 아파. 내가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눈물만 나. 아이고. 그래서 내가 너 병원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누나가 왜 그랬는지 저는 가족이니까 얼추 알잖아요. 그래서 누나 올 필요 없어. 그리고 누나가 너무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고 누나 숨 참아가지고 계속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어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그러고 있다 와. 계좌번호 불러봐. 오. 이런 동생 있으면 좋겠다. 누나가 답이 바로 왔어요. 569 농협 57 바로. 151803. 우리도 하나씩 남겨줘야겠네. 그래. 놀랍게도 저 25분 중에 제가 계좌 이체한 분이 계시네요. 아 진짜? 네. 제가 아.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그 누나한테.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야 장호가 나 그 강연 신청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유튜브로 하는 거? 그랬더니 아니 TVN. 그래서 아니 그거 방청을 신청을 했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했는데 답장도 안 해서 TVN으로 찾아간 거야. 그래서 저 25분 중에 그 계좌 이체한 누나가 계시네요. 아 계좌 이체한 누나. 닮은 게- 분 어, 찾아야 되나? 계좌 이체한 누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누나로서보다 방청 계획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인상 너무 좋다. 이제 50 가까이 되셨는데 뭐 본인의 뭐 고민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신청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 고민이 지금 소리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부담스러우니까 아, 얼굴을 좀 고민이- 뒤로 밀어주세요. 몇 번째인데요? 막 네, 막내 누나. 고민이 엄청 많죠. 네, 짧게 하나만 가정이 위태롭지 않을 범위 안에서만 해주세요. 가정 밑. 아, 제가 네. 그 우리 김창호 강사님이 항상 새로운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50평생에 처음으로 이거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재밌고 너무 좋네요. 오.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뭔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뭐 하죠? 진찰. 진찰하죠. 진찰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뭘 찍죠? 엉덩이 검사. CT도 찍고 MRI도 찍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 몇 개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우와. 자, 1번. 나하고 사이가 좋으면 계절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되는 느낌을 되게 잘 알고 코멘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은행 색깔 봐봐, 가을에. 이런 사람 있고 막 가을에 됐는데 은행 보면 똥냄새 막 아우, 똥냄새.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스타일이냐는. 저 예전에 육아로 제일 힘든 시절에 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딱 나갔는데 벚꽃이 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난 벚꽃이 핀 것도 못 봤는데 벌써 져 있네. 그러면서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꾸 일부러 더 자꾸 느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예. 그때가 되게 힘들어서 그럼 못 느꼈나 보다. 맞아요. 법정 스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꽃이 아름다운 건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라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꽃이 없으면 꽃이 있어도 그 꽃이 꽃으로 안 보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워 죽겠네, 음. 더워 죽겠네요. 제가 딱. 그래요?
질문을 해봤지. 야, 넌 추운 게 싫으냐, 더운 게 싫으냐 이런 질문을. 근데 저는 이제 아내는 반대로 사계절이 변하는 냄새를 다 맡거든요. 냄새. 냄새. 그래서 저한테 오빠 지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때는 이런 냄새가 나고 이런 맞아. 냄새가 나. 겨울에서 봄이 올 때는 또 이런 냄새가 설명을 해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 냄새를 신기하게 맡게 됐어요.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이게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얘기신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는 배우는 게 아니라 누가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 의미로 감염이 되는 거죠. 세상에 안 좋은 것도 세상을 감염시키고 전염시키지만 세상에는 좋은 것도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책 만나고 좋은 장소도 가고 그런 노력을 조금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동물 교감 능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동물에게 말 거는 거예요. 최근에 동물에게 말 건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항상. 동물들 말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정말 똥 쌌어. 똥 쌌어? 똥 쌌어? 잘했어. 잘했어. 배고파. 저는 얘기 들으면서 놀란 게 저희 집에 아기 때문에 햄스터하고 거북이를 키우는데 저는 거북이랑 햄스터한테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기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 이러고 맨날 말을 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 좀 약간 좀 놀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말을 걸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 전 요즘에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힘든 내 자신에게 내가 말을 거는 게 제일 어렵고 낯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힘들어. 되게 외로워. 되게 그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 말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상황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되게 단순한 단어 같아요. 많이 힘들었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아니면 아유, 야 이만만 해도 잘한 거다. 이게 되게 단순한 한 문단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동물에게 말을 걸어보십사 하는 거는 그게 자꾸 이제 길을 낸다는 거죠. 그래도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3년 해보면 나도 내 마음의 언어의 길이 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런 말이 좀 나갈 수 있고 자기한테 말을 걸어보기 위해서 동물 교감 능력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제가 발레리나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한테 발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발레하는 걸 미리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강의랑 연결을 하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래요.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표정, 목소리가 이래요. 표정, 얘들아 표정 밝게, 힘든 티 내지 마, 어깨 피고 들어가. 계속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 발레는 동작 아닙니까? 이제 자꾸 표정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동작의 완성이 표정이에요.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라고요. 강사님, 발레가 스포츠랑 똑같이 몸을 엄청 쓰는데요. 스포츠랑 다른 힘듦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축구하다가 힘들죠? 그러면요, 침도 뱉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요, 인간적이라고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발레하다 침 뱉으면 이거 안 되는 그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요, 항상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가 뭔지 아세요? 지구 중력을 반하는 행동이에요. 점프를 하면서 표정을 밝게 해야 돼요. 표정을. 그래서 저희가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발레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엄마가 되거나 좋은 아빠가 되거나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좋은 사장님이 되는 것도 좋은 직원이 되는 것도 발레와 참 비슷하구나. 왜냐면 계속 점프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잘해야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지고 여기서 잘해야 그러니까 점프를 하는 거예요. 늘 다른 거 네, 해야 돼. 늘 점프, 늘 점프. 네, 힘들어요. 근데 힘든 티 내면 안 된다는 말이 틀려요. 그래서 엄마들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힘든 티 내면 좋은 엄마가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참아요. 참다가 한 번에 팍 폭발을 하고 폭발한 자기 자신을 또 미워, 죄책감. 또 죄책감 느끼고. 근데 왜 인생이 힘들어지냐면 점프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표정 밝게 해서 힘든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도 못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거라는 게 뭐냐? 좋은 음식도 좋은 음식이지만 자기 마음에 좋은 거죠. 나 그거를 하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좋아지는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걸 갖고 있어야 인생의 점프를 계속 할 수 있고 점프하면서도 표정을 밝게 짓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계속 인생 점프하면서 힘들고 표정 밝게 해서 더 힘들고 그러니까 무대 뒤에 와서는 완전히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결혼 안 한 친구들, 애 안 낳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 얘는 나에 대해서 공감 못 하고. 근데 SNS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랑 같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겨주는데, 저 공감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어. 막 하면서 이렇게 남겨주는 게 어쩔 땐 이게 저한테는 힐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늘 조금 이렇게 외롭다, 좀 위로받고 싶다. 남편 흉을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남겨요. 그러면 같이 남편 흉도 봐주고 거기서도 요즘 이제 얻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한테 수다 떠는 거. 친구한테 수다 네. 떠는 거. 그냥 얘기를 좀 공감해주면서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겠다. 이런 약간 공감되는 말들을 들어주면 그런 친구가 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좀 속이 편하더라고요. 김호중 씨는 어떤 거 그런 게 전 있어요? 아무래도 노래가 아닌가. 노래할 때. 음악이나. 네.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내 방에 이 침묵과 사실 오늘 이제 내 감정을 파악하는 방법을 저희가 얘기했는데 사실 살다 보면 감정에 솔직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업이 보험 설계사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야 할 때가 더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어도 내가 진짜 좋아서 웃는 건가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9살 신용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웃는 상, 웃는 상.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4년 차 됐습니다. 4년 차. 네. 그런 교육을 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성향이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남한테 제 기분이 안 좋은 거 이런 걸 표현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진짜? 네. 저는 계속 이제 웃고만 지내다 보니까 내가 화를 내면 이 사람들이 제가 화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제 스스로가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이제.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었냐면요. 제가 전에 목소리를 되게 정중하게 하고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악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식당 가서도 단무지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친한 전라도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같이 남산 2호 터널인가를 가는데 2,000원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문 딱 내리우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전라도 형님이 이러는 거예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 제가 예? 그랬더니 안 감사하잖아요 지금. 아, 그 목소리 가짜인데. 아. 근데 처음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냐면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저 예의 바른 사람이죠? 저 이 터널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들 보통 무례하게 그냥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해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연습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틀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졌어요. 어설픈 이미지는 가졌겠지만 그때보다는 전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웃으면서 살아오신 것도 숭고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에도 좋은 일 하셨고 주변 사람한테도 좋은 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그러지 말고 10% 20% 정도 작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르지 않아도 선생님이 소중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바르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좀 내 자신과 소통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구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툼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얼굴에 메이크업을 했어요. 표정의 메이크업을. 슬픈 표정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고 다녔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 슬픈 표정을 감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을 웃겨주는 거였어요. 제가 또 좀 웃기는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웃겼죠. 뭐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 표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잘 살린다. 이렇게. 아이, 잘 살린다. 이렇게. 아이, 잘 살린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관심 받아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받아야 될 따뜻한 관심을 주위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메이크업이었는데 나중엔 가면이 돼버렸어요. 가면이 돼가지고 굳어져 버렸네요. 웃는 표정으로. 그리고 옷은 삐에로 분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문대를 재수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친구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막둥이는 대급박에 똥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저보고 멍청이라고 안 하고 똥멍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엄마가 친구들하고 하는 걸 들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전문대도 떨어졌고 재수해서 엄마는 날 똥멍청이라고 부끄러워하고 그럼 죽어야지. 그럼 죽어야지. 가치가 없으니. 버려야 돼. 가치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희한하게 전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내 이 맨 얼굴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맨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 없잖아요. 밝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근데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했겠죠. 전화해서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나는 네 마음 이해해. 난 네 마음 이해해.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죽지 마.
창호가 죽지 마. 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근데 이제 걔가 가만히 있더니 진짜 제 운명을 바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던 대로 해. 씨. 얘는 농담인 줄 알은 거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살으니까. 제가 멋쩍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 이건 내 잘못이다. 한 번도 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는 내 잘못이다. 그리고 살았어요. 살면서 언젠가는 나쁜 마음이지만 나이가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되면서 난 죽고 싶지는 않은데 요즘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묘한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절대 죽지 마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싶었고 저도 그 말 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운동 시간을 지키잖아요. 그 운동 시간을 지킨 것이 우리 건강을 지켜줘요. 제가 작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요.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재활을 해야 된대요. 재활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요즘에 진짜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 막 잘생기고 몸 좋고 근데 다행히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고객님, 김장 고객님 자세 바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세를 바로 했는데 이걸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12개 하세요. 근데 제가 10개, 8개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세요. 하시라고요. 제가 보조해 드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이 하셨어요. 저 들어드린 게 아니고 받춘 신용만 했어요. 혼자 하면 불안해서 사고 나요. 그래서 제가 받쳐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버티세요. 버티는 것도 힘쓰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지 마라.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말이 마음에 훅 오는 거예요. PT 신청 연장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해야죠. 하겠습니다. 10회. 해야죠. 선생님 하겠습니다. 10회. 10회 이상 더 할 수 있어요. 2개 더 할 수 있어요. 12회. 일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2달 동안 일을 아예 안 하거나 못 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하고 지내세요?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보면서 잘 되시는 강사님 강연 들으면서 이러다가 몇 년 있으면 이승윤 씨랑 윤택 씨가 찾아가는 거 아닐까요? 약간 자연인처럼. 네. 아무것도 되지 않은 빈 두 손 느린 걸음에 마음은 느슨해져만 가네. 어느새 높게 자라난 무서운 저는 오늘 사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이. 사이. 과연 우리는 사이가 좋은가? 좋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가? 그럼 사이는 몇 가지 사이가 있습니다. 무슨 사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친구 사이. 친구 사이, 또 부부, 부부나 연인 사이, 네. 그러니까 남녀 사이, 자녀, 그리고 자녀 사이, 직장, 그리고 나와 내 일과의 네, 사이. 일. 자, 그러면 사이가 좋으려면 뭐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배려. 배려. 또요. 역지사지. 뭐 거꾸로 생각해 보는 네. 거. 또요. 존중, 존중. 믿음, 뭐. 또요. 자기 애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애를 줄여야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자기 애를 좀 줄여야죠.
저는 최근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예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의 없는 사랑은 상당히 무례하고 폭력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언어거든요. 가족은 예의 없게 해도 괜찮아. 막 해도 돼. 가족이잖아. 네가 이해 안 해주면 다른 데서 어디 가서 이해해. 그리고 너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야. 다른 데 가봐. 나 박은혜야. 맞아. 나도 애 셋을 키우고 독박 육아를 하고 지쳐 있을 때 남편이 회사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내가 이거를 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은 당연스럽게 욕바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의라는 것도 결국은 말로 드러나잖아요. 야, 내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가 길거리 지나가는 다른 애한테 그렇게 말하니? 걔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걔가 아무렇게 살아도 엄마가 눈 하나 깜짝 안 해. 엄마는 너니까 그러는 거야. 배 아파서 낳고. 그럼 이제 애들도 이제 정말 피곤한 엄마다. 아빠하고 새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는 야, 엄마가 너희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항상 사랑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화가 나면 또 이게 그리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어머 내가 왜 이러지? 난 진짜 좋은 엄마가 아니야 진짜. 정말 화가 나네. 배가 고프네. 갑자기 또 배가 고파 또. 맥주 마시고. 맥주 한잔 해야지. 맥주 한잔. 그래야 잠이 오네 또. 그리고 또 그러고 일어나서 또 살이 찌네. 또 짜증나. 니들 때문에 엄마 살찐 거야. 엄마 니들 낳기 전엔 장난 아니었어. 지금 엄마 장난꾸러기 됐지만은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엄마가 이게 뭐야 도대체. 맞아. 갑자기 엄청 잘해줬다가 맞아. 갑자기 또 화냈다가 갑자기 사과했다가. 그래서 문을 잠궈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근데 그 엄마는 또 벌컥벌컥 문을 열고. 왜 잠갔어? 왜 잠갔어? 엄마가 문 잠그지 말래 그랬지. 뭐 했어? 핸드폰 줘봐. 뭐 했어? 그러면 이제 엄마 이제 엄마가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도 알아 저분들 중에 그렇지만 너 저기 방에 문 잠그고 뭐해?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뭐해 너? 맞다고 지금. 네, 그런 분이 있으면서 그럼 정말 이 집 피곤하다. 빨리 독립해야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에 대한 기본 우리의 인식이 조금 어긋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해야죠. 그래 너도 너의 공간이 필요하다. 엄마 눈치 보지 마. 우리 아들, 우리 딸도 우리 딸의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갔어요. Stand about this fire to dust. Take what you must. Rest is all mine. 제가 제주도에서 한 1년 살면서 뭘 느꼈냐면 전에 제주시 살 때는 몰랐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제가 시골 사니까 정말 너무 심각하게 바람 부는 거예요. 근데 뭘 느꼈냐면 제주도의 식물들은 바람 몸살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계속 위를 흔들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착상이 잘 안 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죽거나 잘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 몸살에서 식물을 지키려고 뭘 하냐면 뭘 하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또요. 돌담. 그 바람막이가 바로 돌담이죠. 돌담. 그래서 돌담이 보면은요, 이 식물의 바람을 막아주려고 제주도의 밭에 보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돌담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돌담은 완벽하게 구멍을 메꾸면요, 센 바람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주도 현무암 돌담 보면 중간중간에 틈이 있어요. 바람의 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쓰러져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자식을 어렵게 갖잖아요. 자식의 돌담이 되어주려고 해요. 자기가 너무 바람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너무 그렇게 모든 바람을 막아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들에게 지금 육아로 너무 힘든데 완벽하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중간중간 비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람의 길이 되어서 엄마도 지키고 식물인 자녀도 지킬 겁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실수할 공간을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있다는 믿음을 얻는 거죠. 그럴 때 더 우리는 가족의 좋은 모습이 되고 친구의 좋은 원형이 되고 부모 자식의 좋은 사이가 되더라는 거죠. Broken bottles in the hotel lobby. Seems to me like I'm just scared of never feeling it again. But I know it's crazy to believe in silly things, but it's not that easy. 자,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저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 나와 내 사이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사실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다고. 장난 아니었어. 내 인생 너 만나서 바닥 쳤어.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 나하고 문제 있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 문제가 또 생겼어.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벌써 3번째네? 3제인가? 9수인가? 괜히 사주 보고. 사주 보고. 이사 갈까? 이민을 갈까?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 너무 고상하게 말한 거거든요. 인간관계 힘들다. 모든 일과 관계가 힘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 자기 주변에 또라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또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 안에 있다고 확신해. 이 8명 안에 지금 도라이가 왔어. 지금 게스트로 왔어. 여기에 지금. 근데 우리가 도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가족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도라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도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도라이일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 목소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고. 자, 그러면 목소리가 내가 평상시에 나라고 느끼는 내 소리보다 훨씬 안 좋게 들려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뭐야? 똑같아, 구려, 잘 나왔어. 자, 근데 그럼 왜 그럴까?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모니터하는 거는 귀 안쪽에 있는 뇌위로 한대요, 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여기 안에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 공기를 진동해서 뇌위로 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나라고 느끼는 나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느끼는 나는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가 누가 많이 나나 봤더니 1번 자존심이 센 사람, 2번 자존감이 낮은 사람, 3번 어렸을 적부터 성과를 좀 내본 사람, 4번 자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항상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기준이에요. 왜? 난 정의로웠고 난 깨끗하게 살았고 난 자존심이 세고 근데 또 자존감은 낮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항상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것과 내가 나를 느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저 사람하고도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왜 내 주위에는 이런 것들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그 환경의 탓을 그 외부로 걔를 만나서 그런 거야. 아우 진짜 그때가 그랬어 내가 그 해가.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인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한테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이 이상이 상대적으로 없는데 누군가가 그랬다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일을 잘못 선택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또 주의하면 되잖아요. 아, 다음에 또 이걸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 자, 그러면은 나하고 내 사이는 과연 좋나 안 좋나 점검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보기에 나와 내 사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느냐거든요.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셀프 텔러라는 게 있다고 해요. 나한테 말 거는 나. 근데 이 셀프 텔러는 아무 때나 말을 걸진 않아요. 매일 내가 나한테 그래서 지민이가 나오네. 그래 지민이? 응, 걔. 뭐뭐랜다.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보통의 이 셀프 텔러는 언제 말을 거냐면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어제 거실에서 아내가 혼잣말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요? 왜 그래? 31일까지만 먹기로 했잖아. 자기가 위기가 왔다. 네. 그만해. 그만 먹어. 진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위기가 왔다. 아니 그러니까 내 삶의 위기나 결정의 순간에 그 셀프 텔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러 와요. 각자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오다가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그럼 그때 그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려요. 요즘에 별일이 없다 했어. 그냥 내가 그냥 정말 내가 요즘에 뭐가 잘 되더라고 일이. 이상하네. 난 불안해. 잘 되면 일이. 짜증나. 이런 소리가 하나가 들릴 수 있고 또 하나 소리가 탁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몸 안 다쳐서 천만 다행. 그치. 야, 방송이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이 때문에 했다. 차야 수리하면 돼. 어우, 땡큐. 몸 하나도 안 다쳤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셀프 텔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걸 찾아서 봤더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거죠. 나 어렸을 적에 내가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거죠. 맞아. 인생의 접시가 깨지는 날이 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 부엌에 비싼 걸 깨요, 크리스탈. 그러면 미국 엄마가 가서 뭐라고 말하죠? 첫 마디로.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아? Are you okay? 괜찮아?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미국 엄마하고 저하고 잘 맞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미국 엄마 스타일이야. 맞아.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 징해분 사람. 제가 뭐 이렇게 쨍그라게 했는데 오지도 않고 저쪽에서 다 깨불어 이 오살할 놈아. 다 깨부냐? 뭐단디 냉겨 다 깨불어.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분은 잠깐 키워주시는 한국 엄마인데 그리고 미국 엄마는 한마디 더 한다고요. 운명의 대사예요.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지금 여러분 눈이 왜 영어로 안 하냐라는 눈빛으로 저 쳐다보는데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한국말이. 한국말. 여러분 자 봐보세요. 사람이 몸이 유난히 기억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옛날에 그 남자가 나한테 나 능력 없고 힘 없을 때 섭섭하게 한 말이 되게 오래 기억나요.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또 말을 해요. 오빠 근데 그때 왜 그랬어? 오빠 몰라요. 오빠 기억 안 나?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오빠는 지금? 오빠는 지금 뭐가 미안한지를 모르고 있어. 근데 그냥 이 사건을 넘기려고 미안하다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 난 그 자세와 태도가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거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라고. 그렇지. 다시 해. 건성건 다시 해봐. 내 눈을 똑바로 나의 눈을 바라봐. 그렇지. 나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나에게 사과를 해. 근데 그러면 여성들은 왜 그걸 오래 기억할까 봤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힘든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뇌가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는데요. 연사하는 거예요. 즉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요? 나중에 또 이렇게 힘든 날이 오면 내가 이걸 기억했다가 조심하려고. 그러니까 뇌가 자기를 살리기 위한 상당히 고급적인 인공지능의 기능을 발휘한 거거든요. 자기 방어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약간 오류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느 날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시간을 늘렸죠. 내가 시간을 늘리니까 가상 고통이라는 게 생겨요. 원래 고통은 하나였어요. 근데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리고 확대했잖아요. 이 힘든 상황과 사건과 감정을. 그래서 기억하잖아요. 평생 이정표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였다가 5개, 10개, 100개의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뇌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지 않겠어요? 버티다 사람의 뇌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라고 자기가 쉬려고 죽음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망 없음이 뇌에 가상 시간을 만들어내서 내 어깨를 더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힘든 날 권력의 반지 안에 글을 써 넣으라고 했다. 그 유명한 문구. 이 또한 지나가리라. I know that I'm running out of time. I want it all. And I'm wishing they stop trying to turn me off. I want it all. And I'm walking on a wire, trying to go higher. Feels like I'm surrounded. 불을 켜지 않고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조명을 켜지 않고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감으면 돼요. 그렇죠. 봤어요?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할수록 눈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떠야죠.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역설적이지만 극장에 들어가서 어둡잖아요. 네.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조금 있다가 몇 초 있다가 눈을 딱 뜨잖아요. 밝게. 그러면 실제로 눈의 조리개가 더 열리거든요. 오. 그러면 똑같은 빛으로도 내가 갈 정도의 길은 보인다는 거죠. 이건 지금 극장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기지? 이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그 눈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더 안 보이고, 더 피곤하고, 눈은 더 빠질 것 같고, 더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보상 기제가 발휘되고, 다른 걸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 오히려 어두운 시기에 들어갈수록 눈을 감아보면 좋다. 그리고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하면 마음의 조리개가 열려서 환해지진 않지만 우리가 갈 만한 그 길은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뭐 부모와의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문제일 수도 있고 남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나의 마음의 눈을 그리고 내 어깨를 좀 토닥거려줄 그 무언가를 자꾸 접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쯤에서 어머니와 육아를 하시는 아버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한 마을이 필요로 했던 아이에 대한 양육을 부모님이 하고 때로는 엄마 혼자 하고. 그러니 이 엄청나게 큰 힘을 나 혼자, 나 그렇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야 엄마고 나도 나이가 젊고 나도 내 인생에 힘든데 근데 요즘에 그 한 마을에서 키우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이 자기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 낮에 학교를 못 가니까 같은 학부용 집에 이제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집에 뭐 3명씩 막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밥도 주고 집에 있는 엄마가 학원도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태워가는 전 그런 너무 따뜻한 모습을 봐서 그렇죠. 그런 마을이나 그게 참 이상적인 현상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그 아이의 양육을 한 집에서 때로는 엄마 혼자 그것도 아이도 1명도 아니에요. 2명, 3명
그러면은 그 에너지와 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안 하셔도 괜찮다. 아이에게 잘해줘서 아이가 아는 게 아니라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전 느낀다고 보거든요. 눈빛에서도 느끼고, 네. 엄마의 말투에서도 느끼고.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게 본인 마음에 잘 들게 안 해주셔도 애들은 안다. 엄마의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저 두 부부분이 같이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 부분들은 진짜 되게 오늘 되게 좋은 말 건졌다라는 표정이 확실히 보이네요. 나도 지금 이 얘기를 남편이랑 같이 듣고 싶어. 맞아요. 왜냐하면은 꼭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남편하고 안 듣고 혼자 각각 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보, 나 오늘 들었는데 당신은 뉘앙스가 틀려 쳐먹었어. 그 뉘앙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당신의 자세야.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으셔라, 같이. 같이. 근데 남자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남자가 왜 안 들으려고 할까요? 보통 강연장에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이 있어도 들으려는 마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 나이가 든 사람, 경력과 노하우가 있고 성공을 해본 사람일수록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도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강연을 갔는데 강의하기 너무 힘든 대상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중학교 남자애들. 차라리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좋아요. 중이병이지. 중2는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분위기 안 좋아서 그래, 유머 해야지 뭐. 그렇지. 유머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 뭐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기려고 애쓰네. 와, 핵노잼. 와, 하면서 막. 아, 이거를 저 들으라고 그런 언어 화법 있잖아요. 자기 독백인데 저 들으라고 하는 말. 자기 친구들끼리. 혼잣말로. 어땠어요? 마음이. 네? 정말 그 기억이 되게 길어지셨을 것 같아요. 눈을 한번 감았다 뜨시면은 좀 길이 보이잖아. 길이 보이죠? 그때 눈을 좀 감았다 뜨시면 아, 그때는 그냥 뭐 그냥 절망적이죠. 그냥 그때 생각했어요. 아, 청소년은 다시는 하지 말자. 이거는 나의 영역 밖이다. 그리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제가 이제 20년 전에 강의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공무원 강연 갈 때 이제 5급 이상. 이제 5 이상 되면 이제 표정에 다 급수가 써진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웃어도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웃기면 먼저 안 웃고 옆에 2급이 웃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2급이 웃으시면 이제 눈치 봤어.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남자들은 안 듣지? 안 들으려고 하지? 근데 그때 이 마음을 알았어요. 그걸 수백 번 하다가. 뭐예요? 한국 남자들이 어려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할 시기에 나한테 얘기를 해줬던 남자들이 있어요. 아버지,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뭐 형들, 군대 선배들. 근데 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얘기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좋은 말을 안 하고. 네.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우리 아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 아버지가 없어요. 일단 권위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쫄았다가 나이 먹고 나서는 회피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랑 말하면 말 자체가 안 돼. 괜히 쌈만 나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먼저 올라갈게요. 아니 근데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먹었어요. 30, 40, 50이 됐어요. 나도 이제 어른이 됐다고 느껴요. 근데 또 누가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뭐 이래라 저래라. 너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살아라. 그럼 내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억압받고 뭐 말도 안 되게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내가 왜 그걸 들어? 강사한테. 잘 살아왔어. 응.
그러니까 이때 여성들이 지혜롭게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주변 남자분들이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죠. 근데 그것도 잘 소개를 해야 되는 게 강연도 그렇죠. 저는 전에 이런 강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저희 신랑이 잘 안 봐서 좀 봤으면 싶은 거였고 저희 신랑이 너무 평소에 좋은데 이 갑자기 욱하고 그거가 저는 좀 불만이어서 다 좋은데 마침 주제가 법률 스님의 화를 다스리는 법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보다가 자리를 싹 양보를 해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막 물려주고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여보 어제 법률 스님 그거 들으니까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야 그냥 살래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강연 주제가 그래서 아니 뭔가 대단히 내가 지금 잘못했나. 자, 남자한테 누구 다른 남자의 강연을 소개할 때는 되게 지혜롭게 소개하면 좋아요. 특별히 한국 남자에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효과 정말 떨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 강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보, 김창욱 강사님 알아? 김창욱 강사님? 나 너무 좋아. 자기 딱 들어봐봐. 자기는 딱 듣고 이거 바뀌어야 돼.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남편이 오 그렇게 훌륭한 강사님이 있어? 자기야 나 좀 줘봐봐 링크. 이런 훌륭한 남자는 안 좋은 짓을 하지도 않아요. 안 좋은 짓을 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원래 훌륭하신 분. 원래 훌륭하셔서 강연이 전혀 필요 없는 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소개를 해야죠. 자기야 김창욱 강사 알아? 요 정도. 매트하게. 강사 알아. 자기 한번 들어볼래? 내용은 별로 없거든. 근데 웃기더라. 연기 잘해. 아 칭찬하면 잘해 안 돼요. 아니 소개하지 마.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오며 가며 들어봐봐 그냥. 몇 번 웃기더라고 나 진짜 개그맨인가 뭐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거의 들어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우주의 중심을 남편으로 말하는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덫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덫을 쳤잖아요, 홍지민 씨가. 자기야, 내가 하나 더 쳐놓고 자기야 나 갈 테니까 덫에 걸려 들어가. 자기야 나 갈 테니까 덫에 걸려 들어가. 발목땡이로 아주 확 잘라버릴 거야 내가 아주.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또 물어보고 또 뭐 교훈적으로 좋을 거 있지 뭐. 이게 아주 아주 최악의. 아주 일차적인 방식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언어 화법을 왜 우리가 익숙치 않았냐면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부모 중심의 언어를 들은 것 같아요. 엄마가 말하면 들어. 그리고 말 들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착하다. 아 나도 그런데. 거봐. 엄마 말 들으니까 돼 안 돼? 엄마 말 들으니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중심이에요? 엄마가. 네. 엄마가 중심이지. 그러니까 남한테 스스로 감탄 안 하고 평가 많이 해요. 아 나 노래 그 노래 듣고 완전 눈물 났잖아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잘하대 노래. 노래 잘해. 그래서 이제 항상 평가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감탄하지 않죠. 그러면 저쪽이 삶의 주체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크잖아요. 이 행성에서 반드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탄하는 게 되게 그 사람 중심적 화법이거든요. 애가 뭘 했어요? 와, 완전 놀랍다. 오, 대박. 되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이건 아이 중심이잖아요. 그 사람이 주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언어를 우리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셀프 텔러가 나한테 말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하고 관계에서 드러나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요? 이 언어를 사용한 지가 수십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난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은 낮아서 남으로부터 날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렸을 적부터 성과가 더 낮거든요. 그럼 남들이 야 너 문제 있어. 그럼 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뭐 사회에 그런 위치도 가고 나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성과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I have loved you for the last time. Is it a video? Is it a video? I have touched you for the last time. Is it a video?
강연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끝나면은 어머니들이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 선생은 결혼했냐요?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은 안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도 딸이 있고 저도 딸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고 그랬어요. 그냥 안전하게 사랑으로. 뭐 딸을 막 남의 집에서 키우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 집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그 프로를 봐도 이렇게 웃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혼자서 지금 50분, 1시간, 2시간을 말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웃는데 저보고 그렇게 웃기세요? 그걸 묻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어쩜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사는 것도 이렇게 좀 재미가 있으세요? 궁금해. 이렇게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는 게 제 강연만큼 재밌진 않아요. 저는 한 우울증이 한 2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을 오나 좀 이렇게 보니까 제 경험이나 강연에서 만난 분들 보니까 어설프게 착한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남한테 뭐 요구 못 하는 사람.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늘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지. 나만 좀 참으면 되지 뭐. 괜히 뭐 불화 일으킬 거 있어? 이걸 심리학 전문 용어로 감정 노동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감정 노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지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팀장님한테도 팀장님 처음부터 팀장은 아니셨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진짜. 이런 직원들은 지속이에요 진짜. 속병이 없어요. 팀장님만 속병으로 뒤져요. 팀장님은 또 착하셔가지고 웃으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나도 하나 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받아치시더라고요. 팀장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을 최대한 기분 덜 나쁘게 할까? 맞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탁이나 제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팀장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상사와 인간관계의 어떤 친밀함의 거리를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관계하기 어려운 상대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관계가 거의 없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 우리 딸, 그 정도가 정말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일이 끝나면 사실 집에만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또 쪼개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얻는 게 없이 잃는 것은 없대요. 그럼 거꾸로 돌리면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얻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걸 잃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의 경중을 생각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그 시간에. 왜냐면 저도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집이 인천인데 자식이 저 하나여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뵙자 주의였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주말엔 데이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 잠을 줄였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했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잃었구나. 하나는 잃었어. 건강을 잃었어. 하지만 사랑과 효를 지켰죠. 건강을 잃었네. 근데 감정을 너무 극도로 쓰는 사람이 있대요. 슬픈데도 안 슬픈 척,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사실 그 사람이 저도 제 경우도 보니까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를 받아봐야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안대요. 이완이 돼봐야 내가 어느 만큼 굳었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나 위로받은 적도 없어요. 나 이완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굳은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할 것 같으세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출근하자!
도라이예요. 잘라버려야지. 언젠가 조직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들이. 누가 출근을 그렇게 하냐고요. 출근 이렇게 하는 거죠. 로또나 내라, 로또나 내라. 지겹다, 지겨워. 방송도 처음에 할 땐 긴장되지만 이게 직업이 돼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또 웃어야 되네. 계속. 아, 진짜 힘들다. 근데 저는 이제 강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라서. 그리고 제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감정이 힘든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 이제 서비스 안 하고 싶어요.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됐어요 목소리가. 한 3년 전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제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점점 목소리가 고객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이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서비스든 영업이든 감정을 써야 하는 대부분의 일이 인생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고맙지도 않고 강의를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를 너무 이렇게 재밌게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욕을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상스러운 욕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지? 나 다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하고 고맙게. 사람이 남하고 관계가 좋은데 나하고 관계 안 좋은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돈이 잘 벌려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인기가 계속 올라가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계속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딱 드러내지 않을 만한 탤런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사회에서 저 사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매우 힘들었던 거죠. 인간은 재미있는 날 시간이 빨리 가지만 인간은 거꾸로 힘든 날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여성분들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던가요? 길에서 자빠지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빠져 봤나요? 로타리 같은 데서 예쁜 옷 입고 놀라운 건 내가 자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안 아파요. 인간은 너무 창피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돌아가요. 남자들이 자그맣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완전 아프겠다 저 여자. 나는 다리에서 뭐가 흐르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죠. 이거 땀인가? 피해.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다쳐서 뼈가 부러졌는데 벌떡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죽은 척하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든 짚고 있던 핸드백이나 우산을 들치고 이렇게 일어나야지. 창피하다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또 넘어져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건 비단 빙판길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넘어지잖아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어나지 못해요. 이미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럼 벌떡 어떻게 내가 일어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잠깐 그 자리에 조금 창피하지만 이렇게 엎드려 있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10명에 한두 명은 도와줘요. 아니면 뭘 짚고 일어나면 돼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건 별거 아닌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울한 날은 모든 게 다 기억에 나고 상처를 빨리 받고 그러니까 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경우에 유서를 쓸 때 다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이제는 쉬고 싶다고 그러죠. 마감하려 한다. 네. 이젠 쉬고 싶다. 자, 왜 이랬냐면요. 뇌가 살아남으려는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끝내서 쉬려고 하는 오류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버텨야 한대요. 이겨내려고 하면 이미 힘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난대요. 버텨야 한대요. 제가 디스크 시술을 2번을 받았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디스크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훈련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서서 배를 딱 넣고 이걸 12개를 하래요.
제가 선생님 10개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회원님 12개 하세요 회원님.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세요. 제가 보조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회원님, 저 손 댄 척만 했어요.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정말 힘들다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 자기의 힘이 돼요. 근데 그때 이겨내려고 하시면 이미 힘이 빠진 상태니까 조금만 힘든 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도와드린 거예요. 정말 힘든 날이 오면 친구에게 한 번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좋대요. 밖으로 내뱉는 게 중요하대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근데 남자들, 마초적인 남자는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고 위로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부러지는 거죠. 제가 선배님하고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처음 뵀는데도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병대라는 그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한참 후배입니다. 뭐 필승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성들, 마초적인 남성일수록 술이래요. 그게. 여러분 남성들이 막 술 안 먹고 진실한 얘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막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여가지고 막 형 빵 싸갈래? 막 빵 좀 싸가봐 형. 안 되죠. 서로 다 무장을 차고 있거든요. 예? 남자들은 무장을 차고 있다고요. 근데 이 무장이 술이 먹고 막 한 2병, 3병 먹고 뭐 그러면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형 저는 이래서 힘들어요. 형 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힘듭니다. 그럼 이 형이 할 말도 없어. 먹어! 도현아 먹어라! 먹어! 형아 먹어! 오늘은 먹으라고. 이제 야 형이라 부르고 그냥 먹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아 먹어라 비둘기야. 결국 원하는 건 소통이에요. 결국 원하는 건 관계예요. 내가 무장 가득 찼던 거 더 이상 무장 차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화학적 요소로 이걸 딱 풀고 원초적 모습을 내보이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3시간 정도 대화를 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소통을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뭐 그 개인적인 걸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막 먹으면서 언니 나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자기가 보면 되잖아요. 에? 친한 언니가 뭐랬는지 아세요? 딱 좋아. 나이 먹고 살 없으면 안 돼.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이번에 머리 잘났나 봐요. 언니 예쁘지 하면 되잖아요.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딱 좋아, 딱 좋아. 완전 귀여워.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식당에서 나가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전화해. 중요한 내용 못했어.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해, 언니. 나 이거 전화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 내용 뭐냐면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이런 게 소통의 끝이에요. 자, 소통의 끝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야, 너 딱 좋아. 이거예요. 장도연, 너 딱 지금 좋아?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뭘 그렇게 막 힘들려 하지 마. 괜찮아. 딱 좋아.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을 제가 여기서 듣고 가는 좀 기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눈물 눈물 나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 별꼴이야 이게 뭐야?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꼴감이야.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격상 좀 제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들한테. 근데 저는 제가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난 괜찮아란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깨닫고 이게 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자신한테 넌 괜찮아, 뭐 잘해왔어 이 한마디를 왜 내가 지금까지 못 해줬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복잡한 고민들로 머리가 되게 무거웠는데 오늘 좀 많이 비우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장도연 너 딱 지금 좋아.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해갖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뭘 그렇게 막 힘들려 하지 마. 괜찮아. 딱 좋아. 제가 이제 그 힘들었을 때 어떤 신부님이 저보고 김 선생은 말을 많이 해서 생긴 병이니까 침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침묵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말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프랑스 말을 모르면 프랑스에서 침묵이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제가 힘들었던 겨울에 프랑스 리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마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2, 3년을 돌아다녔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래요. 근데 기술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짧게 하래요. 두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2주일 있었는데 열흘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 자신과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 거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밭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겨울이라서 잠바를 입고 포도밭은 되게 스산하게 잎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한 소리를 듣고 제 우울증이 나았어요. 제 자신과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 거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밭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겨울이라서 잠바를 입고 포도밭은 되게 스산하게 잎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한 소리를 듣고 제 우울증이 나았어요. 그 소리가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 어떻게 산지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지 내가 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9월, 10월, 11월이거든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좀 따뜻하게 입고 핸드폰 좀 놓고 한 5분 정도만 걷다가 내가 나한테 가끔 한마디 말이라도 건네주고 그때 눈물 나면 저희는 로또 맞은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물을 타고 밖으로 배출되거든요. 사람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던 그렇지 못하든. 왜냐하면 인간의 일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로 너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산책하면서 한번 알고 나도 나를 좀 잘 챙겨주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알기 시작한대요. 지금 이제 급격하게 가을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완전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인데? 이러는 분이 있어요. 있어, 맞아. 여러분이 최근에 그런 느낌을 느끼셨거나 멘트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했어요. 했지. 자, 그런 거 한번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독 추웠어 아침에. 자, 내리시고요. 유독 너무 더웠다가.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표정이 이래요. 손 안 든 분들 어떤지 아세요? 내면 세계가 건강할수록 감수성이 좋고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식한대요. 더 좋은 사람은 그걸 코멘트하고. 그런데 내면의 건강을 잃으면 계절의 변화를 2개를 알아낸대요. 덥다, 춥다. 꽃은 언제 아름답냐면요,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래요. 그래서 사람은 꽃밭으로 가면 자기 안에 꽃을 발견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자연을 보지만 자연에 자꾸 가다 보면 건강해지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되게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리 염려를 갖다가 써요.
염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몸과 마음이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과거나 미래로 돌아다닌다는 뜻이래요. 근데 불안은 계속 찾아오거든요. 왜 이게 자연에 가서 좋은 산책을 할 때 없어지나 봤더니 산책을 할 때는 산책이 좋으면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게 되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강연이 재미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강연이 재미가 없기 시작하면 자꾸 시계를 보면서 전철만 끊겨와. 차도 없는데 씨. 완전 짜증나 씨. 그러니까 사람은 좋으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좋지 않으면 정신이 어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자꾸 해보시면 마음이 여기로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길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길로 가시는 거죠. 마음의 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처럼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여기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새 땅에 옮기잖아요. 4배의 악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던 잔가지들을 다 잘랐기 때문에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무 수액 맞으면 됩니다. 그게 이런 어떤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돌봄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이직을 하셨거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4배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의 힘듦이 조금 이렇게 좀 다독거려질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거 드십시오. 강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뭔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깨달음과 감동에 이를 때 무의식으로 고개를 흔들거린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사람이나 그런 단체하고 만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콧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화날 때 노래 나오진 않죠? 네? 막 염려가 있을 때 노래 나오진 않잖아요. 최근에 콧노래를 하신 적 있으시면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되게 소울 있게 노래하시는 분들. 네? 막 완전 소울 있게 막 내 나이가 네? 막 이런 개보 없는 춤 춰가면서.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영혼 맑은 분들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하고 친구 먹으세요. 사람은 같이 지내다 보면 물들거든요. 제가 보기에 교육보다 더 센 거는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연 프로그램 자주 보시잖아요.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받아 적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결코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위로. 네? 지금 뭘 받아 적어요? 거기다 뭘 받아 적냐고요? 네? 지금 뭘 쓴 거예요, 도대체? 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 쓸 게 뭐가 있어요? 뭘 안 써도 되고, 제가 보기에 사람은요, 좋으면 복제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REF를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자기가 따라 입으려고 하잖아요. 맞아. 진짜 적절한 표현이다. 그걸 누가 공부해요? 누가 REF를 공부해야 하냐고요. 좋으면은 그 사람 흉내내는 거죠. 네. 여러분 최고의 강한 교육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고 정기적으로 가까이 하고 어우러지고 같이 놀다 보면 어느새 저희가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은 유머 감각이 저절로 생겨난대요. 저는 이제 개그를 또 전공하지도 않고 또 개그맨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받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하고 60년을 사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든 삶을 많이 사셨어요. 아버지가 청각장애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노동일을 하셨는데 겨울에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림을 하셨어요. 제가 우산 든 남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일로 버신 돈을 사회에 환원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100% 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소유를 이루셨죠. 그리고 집에 오셔서 어머니하고 그 UFC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UFC. 어머니는 다음날 파트라슈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되게 밝은 척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이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 안 좋다는 것을 별로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밖에서는 엄청 막 까불었어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어머니한테 큰 유산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뭐 신앙도 없고 어머니는 술도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너무 힘든 거를 어머니는 오직 이 말로 이걸 반전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 뭐 아파? 어떠셔? 항상 아파. 너희 애비는 항상 아파.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저놈이. 네. 그리고 엄마 나 강의하다가 뭐 홍삼을 좀 받았네. 아버지 드려. 엄마도 같이 잡숫고. 그럼 보통 이제 엄마들은 야 뭐하러 그런 걸 보내니? 엄마 잘 먹을게. 뭐 이러잖아요. 짱호가 이런 거 보내지 마. 너희 애비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죽은 때 얼른 안 뒤져버려.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물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딱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요. 유머라는 말의 뜻은 웃기다는 뜻이 아니래요. 휴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뜻은 흐르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 반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유머의 힘은 가볍게 웃기는 것도 있지만 힘든 삶을 탁 틀어내는 힘. 그러니까 엄청 위대한 힘이죠. 한국 남자 보수적인 것 같아요? 진보적인 것 같아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죠. 네. 근데 자기는 보수라고 하던가요? 진보라고 하던가요? 진보라고 하죠. 자, 왜 이런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지금 장난 진짜 너무 잘 오셨어요. 자, 지금. 자, 한국 여자가 보기에는 당신은 보수야. 근데 이 남자는 야, 나는 진짜 진보한 사람이지. 왜 그러냐면 보수냐 진보냐의 기준이 있잖아요. 남자의 기준은 자기 아버지래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에 담배를 태우셨는데 방에서 피우셨거든요. 그리고는 담배를 이렇게 딱 태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남자분들은 담배도 많이 끊었고 피면 어디서 펴요? 나가요. 나가서 피거나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베란다에서 못 펴요. 그럼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 어깨가 추워가지고. 비닐하고 플라스틱 버리면서 이런 걸 시키냐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 아버지 세대에는 집안일을 돕지 않았어요. 근데 난 집안일을 도와요. 그리고 난 담배를 피우면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가 보기엔 얼마나 진보란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를 난 30년에서 50년을 봤는데. 근데 여성들의 진보냐 보수냐의 기준은 드라마나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죠. 여성들은 사실 디테일을 바라는 거예요. 일상적 언어. 오빠,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오빠, 나 오늘 PD님하고 이런 일 있었는데 진짜 솔직히 그분하고는 일하기가 싫어. 자, 이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나. 여자친구. 그럼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한다고요. 다 잘 될 기다. 걱정하지 마. 여기서 망설이지 마. 내가 아는 김혜경은 거기 뭐가 있든 정면으로 마주해서 극복해낼 거야. 근데 그 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하나요? 오빠, 그 PD님 문제 있지? 너도 문제가 있다고. 야, 도연아, 너 문제 있어. 그 PD님은 더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너랑 사귀어봤잖아. 나 완전 객관적이야. 마지막 대사님.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니까! 그럼 새 오빠가 필요하구나. 그렇지. 얘는 기존 오빠가 돼야 되겠구나. 아유,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관계를 맺으려면요. 사실은 여성들은 남성의 언어, 즉 남성의 심리를 이해하면 상당히 유용해요. 남성의 언어를 제가 한번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남성은 웃기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여성은 웃기고 유머러스한 그런 남성 좋아하죠. 네. 근데 남성은 막 유머러스한 여성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하더라고. 그게 왜 그래?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웃기면은 이렇게 웃기는 해요. 너무 재밌으세요. 화가 나네. 그리고 너무 재밌으세요. 개그맨이 들을 당이 아니네. 개그를 닮은 아니네. 아니야. 왜냐하면 보수적인 남성일수록요
자기를 웃기는 여성을 좀 덜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여성을 선호하나 봤더니 좀 웃어주는 여성을 선호하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여보 뭐 매운탕 먹을까? 그러면 뭐 당신 좋아하면 먹지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기분이 완전 좋다고요. 그리고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세요. 여보 이렇게 웃으면서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다음에 꼭 할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럼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때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여보 오늘 내가 정말 미안해. 오늘은 재료가 없어서 오늘만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계속 그렇게 하자. 여보 나중에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될까? 여보 내가 살아생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여보 살아서는 집에 있는 거 그냥 먹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진짜 정성껏 해가지고 제사상에 올릴게 여보. 그렇게 덜 기분 나빠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두 종류의 또 여성분이 있다고요. 딱 여보 뭐 매운탕 좀 먹으면 안 될까? 맨날 지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시작해.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막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날만 추워지면 매운탕이야 그냥.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렇게 비린 걸 좋아하더라고. 그냥. 저 집안이 생선을 많이 먹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하고는 좀 안 맞고. 그렇구나. 그리고 여성분들이 젊으실 때보다 나이가 드시고 나서 사람 웃기려고 하는 게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갱년기 지나시고 나서 이제 분위기 이렇게 해야 집안이 분위기가 좋아질 줄 알고 뭐 여보 뭐 매운탕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매운탕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남은 내 인생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야. 진짜 남자는 웃긴 여성 안 돼, 진짜. 그래서 개그우먼 분들한테 사석에서는 절대 웃기지 마세요. 사석에서는 그냥 엘레강스. 그리고 그냥 방송 나갈 때만 웃기시고 사석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뭐 네네 이런 게 좋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동감합니다. 왜냐면 그쵸. 개그우먼들이 소개팅할 때 잘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남자들이 실물이 예쁘시네요. 이러면 아우 다 뜯어 고쳤어요. 이미 거기서 얘기 끝났어. 이미 얘기 끝났어. 그리고 표정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될 거를 이게 직업병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웃고 연락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다음에 만나자고 철석같이 얘기해놓고 집에 가면 연락한다고 해놓고 집에 아직도 안 간 모양이에요. 집이 사장이라고 해놓고 3년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 봐요. 자, 웃어준다는 게 뭐냐면요. 박수 치는 거예요, 당신한테. 당신 너무 대단하네요. 이게 바로 이태리 남자들이 전 세계 여성과 사랑에 아주 빨리 빠지는 이유예요. 이태리 남성들은요, 여성들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아벨라라고 해요. 아벨라? 당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아벨라, 감탄. 근데 이제 제스처도 같이 한다고요. 아벨라. 모짜렐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시죠? 이거 지금 저한테 박수 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존이 올라가요.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느낌. 내가 있어서 이분들이 좋구나. 이거는 비언어적 언어거든요. 이 비언어적 언어는 영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여성들 강연에서는요, 제 능력의 200%, 300%가 나와요. 전 강사료를 너무너무 많이 준다고 해도 중학교 남자애들하고는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제가 1000명 가봤어요, 1000명. 청소년 캠프. 1000명이 1시간 동안 저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저는 그날 침 뱉는 게 두 종류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앞에 치아 사이로 나가는 게 있고 혀로 이렇게. 제가 유머 한번 했는데 뭐랬는 줄 아세요? 뭐래요? 앞에 2학년 애가 자기 친구한테 나이 먹고 고생한다. 걔네 걸어 다닐 때도 어떻게 걸어 다니는 줄 알아요? 저 무슨 좀비인 줄 알았어요, 좀비. 애들이 다 이렇게 걸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신발 새로운 거 좀 사줘요. 목소리도 이렇게 안 돼요. 사주라고! 왜 사준다며! 밥 안 먹어. 아주 지혜비 같은 놈, 아주 지혜비 같은 놈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강의라는 게 제 능력이 뭐 5개 있다 그러면요, 오늘처럼 막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작두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작두.
막 신이 들려가지고 막 내가 전혀 모르던 말이 나오고 나도 그거 다시 받아 적어가지고 내 레퍼토리 삼고 결국은 모르겠어요. 보통 일상의 인정이 이런 거예요. 막 웃고 막 이렇게. 근데 여성스러움의 힘은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건 거기다가 칭찬에다가 나는 여성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래요. 이게 근데 각도가 있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봐드릴게요. 여러분이 하신 건 오바이트라는 뜻이고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거 하실 줄 아는 여성은 여기 스냅을 쓰신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대요. 오, 맞다. 이게 되게 여성스러운 거래요. 그리고요, 양 어깨를 이게 하시잖아요. 극도의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래요. 아, 남성을 하시면 안 돼요. 김한석 씨 하시면은 지금 이게 좀 이렇게. 깜짝이야. 제가 형이지만 지금 순간 얘기할 뻔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남성 아니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한 번만 이 언어 해보세요. 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래요. 여보, 나 오늘 뭐 방송 뭐 이런 거 봤거든. 회사에서 잠깐 스마트폰으로 어쩌다 오는 강에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네. 대부분 웃기지 않게 말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웃겼으면 개그맨 했죠. 안 웃긴 게 당연하죠. 그래도 좋은 관계 원하신다면 살짝만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기는 어쩜 이렇게 흉내를 잘하는데. 연속 동작 바로 들어갈게요. 이 두 번째 동작하면 그 남성은 여러분을 정서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 들어갈게요. 여보, 오빠 어쩜 이렇게 흉내. 이게 다 언어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언어를 너무 모르는 거야. 왜냐?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안 썼고 내 주변 사람이 안 쓰는 언어는 나도 어색해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요, 자기의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계속 가요. 자, 보세요. 오, 이런 거라고요. 오, 맞아. 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 자존이 올라가고 우리의 관계는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10년을 연애를 하고 11년째 살아서 네. 21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놀라지 않을까? 그렇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해요 그가 놀랄까 봐. 얘가 왜 이러나. 그러면 차라리 네. 하지 않아야 될 거를 소개할게요. 오래 살면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야, 나 이거 오늘 웃기지 강의에서 들었어. 근데 이게 한 20년 살잖아요. 그럼 와이프들이 이런다고요. 어디 가서 하지 마. 이게 웃겨? 아, 막아줘야 된다는 좀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남자하고 아이들은 기가 꺾이면 끝인 것 같아요. 맞아. 정확해. 왜냐하면 자보세요. 살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는데 그때 없으면 안 되는 게 기거든요. 기운.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 기운이 꺾이면 그냥 다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운을 살리는 건 못해도 꺾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Go ahead, go head up to the bed, and all that's in my head is when I wake up to yawn, and then I stretch my arms.